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서는 교재 84페이지에서 취득세 하는데요.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그 세금의 세 원천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세 원천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적어 있는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취득세 그랬죠. 취득세. 이랬으니까 세자 앞에가 취득.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에서 취득에 대한 내용은 뭐다라고 지방세법 6조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지방세 6조에서 취득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은 국어사전과 똑같게 되어 있어요. 국어사전에서 취득이란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래가 취득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내용대로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래는 취득으로서 과세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취득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은 취득으로 과세다라는 내용으로서 알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하다 이랬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매매하였음으로써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매매라는 것은 대가가 준 거래예요. 대가가 있는 거래예요. 그러면 대가가 있는 거래로서 부동산이 증가됐음으로써 유상에 대한 내용도 재산 증가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진 거래로서 취득으로서 과세다 뜻이에요. 또 다시 부동산을 증에 의해서 취득하다 이렇게 했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여 원인으로서 증가가 이루어진 거죠. 증여니까 무상 취득에 대한 내용도 재산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래니까 취득으로서 과세다.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 취득이란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일체하였으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볼 때 건축물을 신축하다 이랬으면 건축물이란 재산이 신축하였음으로써 취득 형태를 갖춘다는 얘기죠. 신축에 대한 내용은 맨 처음 취득이죠. 맨 처음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도 취득으로서 과세다. 취득으로 본다. 라는 의미로서 간주 취득에 대한 내용도 취득으로서 과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는 것은 유상 취득도 취득세 과세하는 것이고 무상 취득도 취득세 과세고 원시 취득, 간주 취득에 대한 내용도 취득세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과세하겠다라고 물건을 법에서 정해져요. 그 정해진 목적물을 보고 저희들은 과세 대상물 그러죠.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취득세는 과세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1번 자, 84페이지에서 1번 취득세의 의.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여기서 부동산 등이 뭘까요? 과세 대상물이죠.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는 경우 거기 취득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적으세요. 재산의 증가라고 적으세요. 재산의 증가. 그리고 가로하셔서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 라고 적기 바랍니다. 재산의 증가, 가로에서 소유권 등기 포함. 경우에 그 취득자가, 여기서 그 취득자란 말은 납세 의무자겠죠. 세원을 갖춘 자로서 그 세금을 납부할 자에 대한 내용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가에게 법정 세율을 고반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물건 소재지 관할 나왔죠. 관할에다가 동그라미. 앞에서 맨 첫 시간에 배웠을 때에 관할
아니면 납세지 이 말 나왔다면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해당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였으면 사람 나온다겠죠. 거주자 아니면 양도인 나오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였다면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니까 물건 나오겠죠. 물건 소재지 관할.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속한 세금이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에.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부가 징수하는 것은 신고 납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서 취득세의 성격인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줄 끝 가보시면 행위세다. 이 말은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 행위에 대해서 과세한 세금들을 보고 행위세라거든요.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니까 행위세다. 그 다음에 2번에서 그 줄 끝 가보시면 유통세다. 유통세에다가 밑줄. 유통이란 말은 사고 팔다가 바로 유통이죠. 사고, 취득하였을 때 과세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들 유통세 그러고요. 팔다, 양도에 관한 세금에 대한 내용도 유통세라 그래요. 유통세란 말은 취득에 관한 세금, 양도에 관한 세금에 대한 내용들은 유통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하였을 때 과세된 세금으로서 유통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줄 끝 가보시면 응능과세다 나오죠. 이 응자가 응할 응자고요. 능자가 능력 능자예요. 능력에 따라 과세다 라는 의미로서 응능세 그럽니다. 이제 여기 볼 때 응능세 그랬어요. 응능세. 응할 응, 능력 능. 능력에 따라 과세다. 재산의 증가는 능력이 있어야 증가되는 거죠. 그러므로 취득하였을 때 과세된 세금들을 보고 응능세라 그래요. 그럼 응능세의 가장 대표적 내용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응능세의 상대적 개념에 대한 내용은 응익세예요. 응익세다. 여기서 응자가 응할 응, 익자가 수익익. 수익익이니까 사용 수익력에 따라서 과세다라는 내용이 응익세입니다. 그럼 사용 수익력에 대한 이유로서 보유하였을 때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이 응익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하였을 때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이유로 나와져요. 그럼 보유하였을 때 과세하는 세금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뭘로? 재산세. 재산세는 응익세다. 취득세는 응능세다. 이렇게 칭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또 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나 체킹만 하겠습니다. 4번 줄 막바로 밑에 줄에서 첫 글자 개인 이렇게 나온 줄 개인 또는 법인 등의 구분 없이 여기 체킹하시면 돼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이 말은 개인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율을 부여하고요. 법인이 취득하여도 취득행위 갖췄으니까 취득세 납세율을 부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에게도 법인에게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납세율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에 대한 내용은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별 표시 하나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별 표시에 대한 이유로서 먼저 예습은 안 해갖고 왔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 문장에 키단을 빼드릴게요. 소유권, 취득하는 자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여기다가 밑줄 치세요. 그리고 뒤에서 실질과세다. 실질과세에다가 밑줄. 실질과세란 말은 다른 교재에서는 사실과세 그래요. 사실과세, 실질과세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내용 알고 여기에서 설명드리는데요. 세법의 가장 기본에 대한 내용이 사실과세다. 사실과세고 이 사실과세란 말은 실질과세란 말과 같은 말이죠. 같은 말에 대한 내용으로서 해당되는 뜻에 대한 내용은 등기,
등록 관계없이. A에 대한 내용이 뜻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볼 때 등기하여서, 자, 이제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여서 등기한 경우도 과세고요. 과세 대상물을 취득했는데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과세란 뜻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예요.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하다, 건물을 허가받지 않고 신축한 경우도 과세다 이 뜻이고요. 그다음에 또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도 과세다 이런 내용의 뜻인데요. 여기에서 이해를 하려면은 무허가에 대한 내용과 미등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밝혀내길래 지자체가 과세할 수 있겠는가, 이걸 알아야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에 무허가에 대한 내용과 미등기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가 밝혀낼 수 없다면 서류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하는 형식 과세를 택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밝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과세를 택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밝혀내겠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무허가에 대한 내용은 금방 밝혀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매년마다 항공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년마다 항공 촬영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건물을 찝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죠. 로드뷰 한다 그러죠. 그럼 돌려보니까 건축물 대장하고 비교해 본다면 허가, 무허가를 당장에 구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무허가에 대한 내용도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미등기인데요. 미등기에 대한 내용은 등기되지 않았던 시점에서는 알 수 없으나 시간이 약간만 흘러가면 법률 구조에 의해서 그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B에게 소유권 넘겨줬음으로써 B가 토지에 대해서 취득이 이루어졌는데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등기예요. 미등기된 시점에서는 알 수 없으나 시간이 약간 흘러가 보죠. 흘러가 본다면 미등기에 대한 토지를 보유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적용되는 세금은 재산세가 적용되는데 재산세에서 납세 의무자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원칙입니다. 그런데 등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자인 B를 지자체가 알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B 될 것이고요. 서류상에 기록된 자는 누가 될까요? A가 되겠죠. 서류상에 기록된 자를 보고 저희들은 공부상 소유자 그래요. 공부 하면은 대장, 등기부 이런 걸 통틀어서 공부라 이렇게 하는데 공무상 소유자 나오면은 서류에 기록된 자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서류에 기록된 자는 누구? A입니다. 그리고 실소유자는 누구일까요? B 된다는 거죠. 그런데 등기되지 않았음으로써 실소유자인 B를 지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 때문에 지자체는 협력 의무를 공무상 소유자에게 서류상 기록된 자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등기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변동됐을 경우는 서류상에 기록된 공무상 소유자 너가 신고 좀 해달라 하고 협력 의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상에 기록된 자가 신고하였다면요. 사실상 소유자 딱 들키죠. 딱 들키면서 너 왜 취득세 안 냈어? 해가지고 매매해야죠. 취득세액을 산정하고 거기에다가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서 당신 들켰습니다 하고 고해서 나가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서 미등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시 B하고 A가 고스톱 짜고 쳤어요. B가 A한테 신고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A가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렇게 정하죠.
공상 소유자가 소유권 변동되었을 때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자체 나는 서류에 기록된 너밖에 몰라. 그래서 서류에 기록된 너 공상 소유자에게 고지서 나갈래.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공상 소유자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으로서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할 수 있는 겁니다. 미등기도 과세할 수 있다. 그래서 세법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세를 택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런 내용을 볼 때 이런 내용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으로서 결과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과적 내용은 이거죠.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다.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과세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 내용은 뒤에서 곧 체킹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갑시다. 85페이지에서 과세권자 나오죠.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 도가 징수하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권자겠죠. 그 내용으로서 여러분이 체킹하시면 될 것이고 이 가로 납세지. 여기도 앞에서 다 배웠죠. 문장에서 납세지 아니면 관할 이 말이 나왔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아는 것은 그 해당되는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를 본다겠죠. 해당 세금이 국세였다면 사람 나오면서 사람에 대한 으로서 거주자 아니면 양도인 나오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였다면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 갑니다. 여기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지 이렇게 나왔다면 주어진 물건은 부동산, 취득세가 지방세니까 소재지 되겠죠. 이제 체킹하세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D페이지 가셔서 동그라미 10번 체킹하세요. 또 10번에 대한 이유로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물건 나와야죠. 물건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물건 그리고 지방세니까 소재지 취득물건 소재지를 그 납세지를 한다 이렇게 체킹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납세 의무자의 뜻만 알았으면 각기 세금마다의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납세 의무자 뜻은 세원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세원을 갖춘 자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납세 의무자는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세원 그러면 취득한 자 되겠죠. 그리고 사실과세를 택하니까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 원칙됩니다. 다시 이제 다른 세금과 비교해 볼까요? 등록면허세에서 납세 의무자 세자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등록, 세원이 등록 그러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한 자예요. 자 여기에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동그라미 2번에다가 체크하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사실상 취득자 얘가 납세 의무자 원칙입니다. 원칙에 대한 이유로서 사실상에 대한 이유로서 사실과세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또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이는 사실과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체킹하겠습니다. 2번 사실상 취득자 그 줄의 끝 가보시면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를 한다. 여기 체킹하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등기, 등록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얘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 예습은 안 읽었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면서 설명할게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로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내용 볼까요? 일단은 적으세요. 승계 취득에만 해당한다. 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라고 적으세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적었으면 연결해 본다면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차량을 제조하다 이랬어요. 이랬으면 제조업체가 차량을 취득하는 거죠. 현대자동차, 삼성, 르노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가 차량을 제조하였음으로써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취득 형태를 갖추었으니까 취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제조업체들은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납부된 취득세를 판매가액에 붙여요. 판매가액에 붙이면 판매가가 높아짐으로써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수출이 안 되게 되면은 국가의 경쟁력이 이른다는 얘기예요. 자, 취득세를 원시 취득에 대해서 징수함으로 인해서 수출과 관계는 물건에 대해서 수출이 안 된다는 국가의 경쟁력이 잃어간다는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출과 관계는 물건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을 적어드리면은 차량에 대한 내용 수출과 관계 있죠. 또 기계 장비 하면은 주로 말한 것은 건설 기계에 대한 이로서 중장비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수출과 관계는 물건이죠. 또 선박에 대한 내용도 수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항공기에 대한 내용도 수출하는 거죠. 이렇게 수출과 관계는 물건인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은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몇 번 출제했냐면 4번 출제했으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 주체 구조부 취득. 이제 이 가로에서부터는 상황에 따른 납세음자인데 이 상황에 따른 납세음자는 키단어만 갖춰지면 문제는 다 풀려요. 이제 키단어 알아보기 위해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가로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 여기서 주체 구조부 하게 되면 간단히 말하면 건물 본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건축법 배울 때 주요 구조부 배울 거예요. 주요 구조부에 대한 예로서는 대들보 있고 기둥 있고 벽 있고 지붕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럼 간단히 말하면 건물 본체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주체 구조부란 말과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은행 알면서 1번 보죠. 건축물 중 설비에다가 동그라미. 설비가 하나의 키예요. 부대 설비하면 설비에 포함되겠죠. 이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여기서 주체 구조부란 말은 건물 본체와 하나가 되어에다가 동그라미.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여기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란 말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임차인이니까 빌려온 자. 빌려온 자가 가설한 경우도 설치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여기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란 말은 소유자를 말합니다. 소유자니까 건물주겠죠. 건물주가 함께니까 건물 본체와 부대 설비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다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대들보 있고요. 기둥이 있고 그리고 벽이 있고 지붕이 있다. 이게 주체 구조부로서 주요 구조부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건물 본체죠.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었어요.
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로 하는 장사활동하는 임차인에게 빌려줬어요. 임대하여 줬어요. 그리고 임차인은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로 한 자기의 장사활동이기 때문에 자기 장사활동을 위해서 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그럼 설치하였으면 누가 임차인이 설치하였으면 이 건물의 가치는 증가되죠. 이 가치의 증가분은 누구에게 속하냐면 건물주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 건물과 엘리베이터를 건물주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도 설비에 대해서도 취득세 납세자는 건물주다, 소유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상하다. 건물주가 설치를 안 했는데 왜 건물주가 납세자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방향을 틀어서 설명해 봅시다. 방향을 틀어 설명해 볼 때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설치했던 엘리베이터를 임차인이 뛰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뛰어가는 거죠. 왜 못 뛰어갔을까요? 이렇게 건물 본체와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으니까 못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누구 거 되겠어요? 건물주 거 되겠죠. 납세자는 누가 되겠다? 건물주 나와요. 이제 키 나왔네요. 키에 대한 이유로서 자, 여기 설비 나왔죠? 설비 나오고 그리고 거기 오른쪽으로 쭉 가보니까 하나 이 말이 나왔다면 납세자는 누가 되겠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로서 함께 취득한 것을 본다 이 나와져요. 이제 여러분들은 단어 3개만 알았으면 그 한 문장에 대한 이유로서 속주를 다 암기한 꼴이에요. 설비, 하나,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러면 다 외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87페이지에서 예를 들면 그 예를 들면에 대한 내용은 방금 왼쪽 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된 건데 방금 제가 설명보다도 엄청 어려울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돼요. 읽기 싫으면 버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3가로에서 동그라미 2번 가보죠. 동그라미 2번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서 지목하면 토지 이용 현황을 말합니다. 토지 이용 현황.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목 그러죠. 자, 지목이 토지 이용 현황이 밭이었다 합시다. 밭이었다. 이랬을 때 이 밭에다가 깎을 때는 깎아서 메울 때는 메워서 돈을 들여가지고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였어요. 그럼 가치는 어떨까요? 가치에 대한 내용은 증가되죠. 이 가치의 증가분에 대한 내용이 뭐다? 취득이다.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증가력 과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가분만큼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취득세에 대한 이유로서 토지, 지목, 변경 이 말 나왔으면 여기에서 뒤에서는 뭔만큼 취득? 증가, 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납세음자는 누가 되겠는가? 납세음자는 자 여기에서 요 증가분은 누구에게 속할까요? 요 대지의 소유자에 속하겠죠. 그럼 납세음자는 누가 되겠다? 소유자입니다. 이제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로 물어본다면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다. 임차하여 준 경우도 누가 될까요? 소유자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임차인이 빌려온 사람이 돈을 들여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가지고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였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자기가 들였던 돈만큼을 여기에서 떡 자르듯이 잘라서 가져갈 수 있다? 없는 거잖아요. 누구에 속하는 거예요? 소유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임차한 경우도 납세자 누가 되겠다? 소유자입니다. 지문이 길든 짧든 관계없이 토지 지목 변경 이 말 나오면서 납세음자로 물어본다면 납세음자는 소유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아는 것은 임차한 경우도 납세음자는 소유자라고 아시고요. 그리고 사가로 과점주주의 과점주주 이 과점주주 옆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이 과점주주에 대한 내용은 1회부터 26회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상으로서 몇 번 출제했냐면 7번 출제했어요. 그리고 올해 개정된 내용도 있어요. 개정 신설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자, 먼저 과점주주의 뜻부터 봅시다. 과점주주의 뜻. 과점주주 하면은 여기서 이 과자가 많을 과자예요. 주식수를 많이 소유한 자죠. 많이 소유한 자니까 몇 %다고 나와주는데 비상장 법인의 총 발행 주식 수에서 50% 초과 소유한 자가 과점주주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50%라는 숫자는 맞게 나올 거니까 포인트 잡는 것은 초과자에다가 포인트를 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 하면 공개된 법인인 상장법인과 공개되지 아니한 법인인 비상장법인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됐는데 여기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내용은 50% 초과 소유한 자니까 비상장법인을 말해요. 공개된 법인인 상장법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구입하니까 50% 초과하여서 구입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상장법인이죠. 삼성전자의 대빵은 이건희예요. 이건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대한 내용도 20,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장법인에서는 50% 초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어느 법인에서 나올까요? 비상장법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법인은 법전에서 이렇게 적죠. 상장 제외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이 법인에 대한 내용의 의미는 비상장 법인의 의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비상장 법인의 의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연결하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가 과점주주인데 비상장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는 과점주주라는 뜻이에요. 실질적 경영자, 실적 소유자가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 가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점주주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 이러면 주주총회에다가 부동산 취득하자라는 안건을 올려놓고 이 양반이 손 한번 번쩍 들었다면 그 안건은 50% 초과해서 통과됨으로써 비상장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과점주주가 돈이 궁했다고 하였으면 그 비상장 법인의 안건으로서 주주총회에다가 취득했던 부동산을 팔자라고 안건을 올리면서 이 과점주주가 손 한번 번쩍 들었으면 그 안건이 통과됨으로써 취득했던 부동산이 팔리게 되고요. 그 팔렸던 금액에 대해서 비상장법인은 과점주주에게 과점주주의 지분 비율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럼 끝에서 너는 지분 비율만큼 취득이 이루어지나 맨 처음부터 너가 실적 소유자고 실적 경영자니까 너가 납세의무 지운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아는 것은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뭔만큼 취득 본다? 지분 비율만큼 취득으로 본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주는 거예요. 취득으로 본다 하겠으니까 간주취득이다. 어떤 교재에서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또 주식은 지분이기 때문에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재는 과점 주주 주식 취득 이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분율만큼 취득으로 보는데 설립 시만큼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설립 시 과점 주주가 아닌 경우라도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과점 주주 아니니까. 설립 시 과점 주주였다 하더라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설립 시란 단어가 있으면 과점 주주인 경우도 과세하지 않고 과점 주주 아닌 경우도 과세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설립시라는 단어만 보자마자 끝에 가져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키단어로 아시면 돼요. 자, 문장에서 설립시라는 단어가 있으면 끝말은 뭐다? 과세 제외다. 설립시라는 단어가 없다면 지분 비율만큼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지분율 변동이 있었을 때 지분율 계산이에요. 자, 이렇게 봅시다. 지분율 변동이 있었다 했으니까 한번 해보죠. 자,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50%다 이랬으면 초과자 없죠. 50% 초과되지 않았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과점 주주가 아닌 자예요. 과점 주주 아닌 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하지 않았죠. 그리고 후에 다른 주주로부터 10%를 매입했어요. 그랬으면 합치면은 60%에 대한 이로서 과점 주주가 되었죠. 과점 주주가 되었음으로써 60% 과세하는 거예요. 이 60%가 모두니까 끝말은 모두 취득으로 본다 이래죠. 여기에서 키단어는 과점 주주 아닌 자 이 말 나오면서 뒤에가 과점 주주가 된 경우로 연결됐으면 끝말은 모두 취득으로 본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51%였다 이랬으면 여기에서는 50% 초과됐죠. 초과됐으니까 과점 주주이었음으로써 51%에 대해서 과세했어요. 그리고 후에 10%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여서 증가가 이루어졌어요. 증가 이루어졌음으로써 합치면은 61% 되죠. 61%에 대해서 모두 과세한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미 앞에서 51%에 대해서 과세했기 때문에 51%에 대해서는 두 번 과세되는 거예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는 증가분만큼을 증가분이니까 이 경우의 숫자로서는 10%겠죠. 10%를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에서 키 단어에 대한 이로서 과점 주주가 나오면서 증가된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끝말은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체킹해 드릴게요. 자, 87페이지에서 4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비상장법인 거기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져요. 상장 제외라고 적고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밑에 줄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거기서 부동산 등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적으세요. 같은 말로써 육고루 취득세 과세 대상물 연결한다면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물 가로 빼고 연결하면 을취득 또 가로 빼고 연결한다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뭔만큼 보내면 지분 비율만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로 가보죠. 첫 번째 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자, 취득세 과세 대상물은 부동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은 해당 법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한다라는 게 나오죠. 이거 기억하세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에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포함한다. 여기를 꼭 아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포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로에서 법인 설립시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가로의 끝 가보시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설립시라는 단어만 있으면 막바로 그 문장의 끝 가셔가지고 과세 제외다. 이런 예로서 아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과점주주란 그 밑에 줄 첫 글자 그박의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끝 가보시면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거기다 밑줄 치고 초과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3번에서 기억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 끝 가보시면 과점주주 나오죠? 연결하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에다가 밑줄. 요 세 단어만 알았으면 이 한 문장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기억한 거예요. 과점주주 아닌 자 나오면서 뒤에가 과점주주 된 경우 이렇게 연결됐으면 끝말은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에 D페이지에서 88페이지에서 니은에서 이미 과점주주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첫 글자 비율이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 처음에 증가된 경우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서 증가된 지분을 취득으로 보아. 거기다가 밑줄. 그럼 이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과점주주가 나오면서 증가된 경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끝말은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디귿에 대한 내용은 예습 차원에서 먼저 키단을 빼드릴게요. 키단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점주주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양도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거기다가 동그라미.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그 밑에 줄에서 주가 이렇게 나온 첫째 줄 주가 이 나온 줄 그 줄 끝 가보시면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자, 이게 설명드릴게요.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 볼 때 60%였어요. 60%였으면 과점주주죠. 과점주주니까 60% 과세했겠죠. 그리고 후에 20%를 팔았어요. 팔았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양도. 그러면 남아있는 퍼센트에 대한 내용 40% 남아있죠. 그리고 후에 30%에 대한 내용을 취득하였다. 그러면 합치니까 70%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어요. 이랬을 때 70% 모두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온다면 60%에 대해서는 두 번 과세되는 거예요.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는 과점주주 후 지분에서 전 지분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빼면 내용으로서 뭐겠어요?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보아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문장에서 과점주주가 양도하여 취득함으로 인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으면 뭔만큼 취득?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5가로 상속일 때에 사실상 취득자는 누가 될까요?
돌아가신 분일까요? 상속인일까요? 상속인 되겠죠. 그래서 상속 나왔으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물어볼 때는 상속인 아니면 상속인 각자가 나옵니다. 상속인 각자에다가 찾으셔서 동그라미 치고요. 상속인 각자란 말은 공동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죠. 공동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니까 뒤에 더 문장이 있다면 두 사람 이상으로서 연대 의무를 지운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6가로, 6가로에 대한 이로서 한 문장으로서 석줄인데 그 석줄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을 압축시켜 볼게요. 압축시켜 본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티 하나 뺄 수 있고 사실상 취득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압축한다면 주택조합 2, 주택조합 2, 조합원용, 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압축된 문장이에요. 여기서 볼 때 이 부동산은 누구 거이냐면 조합원 거예요. 조합원 거니까 조합원이 사실상 취득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키 나왔네요. 주택조합이 나와주고 뒤에서 조합원용 이렇게 연결됐으면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읽고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택조합 나오고 조합원용 이렇게 연결됐으면 납세의무자는 조합원. 체킹한다면 6가로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주택조합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 주택 재건축 조합이 거기 동그라미 해당 조합원용으로 해당 조합원용으로 거기 동그라미 여기까지만 딱 읽겠다라는 내용으로서 슬롯 하시고요. 그리고 끝말 가세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보니까 다만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제외한다. 자, 내용 보세요. 조합원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어때요? 조합원까지 아니죠. 그러니까 제외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키다는 아시면 되겠죠? 주택조합 나오고 조합원용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겠다? 조합원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내용으로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90페이지에서 7가로, 7가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